어제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구속된 지 6개월을 못 채우는 3일을 두고 결정이 됐습니다. 16일이 돼야 일단 6개월이 됩니다. 이 구속에 대해서 사실 각 정당마다 반응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일반적으로 그 구속이 정당한 것이다. 꼭 꼬집어 얘기한다면 바른정당의 경우는 법원이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고심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결정한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구속 연장을 받아들인다. 인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물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자료를 하나 들고 나와서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에 조작 여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나왔다 라고 먼저 판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참 천인공노할 일이다. 청와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연히 구속 연장은 당연한 거다. 이렇다면 그 천인공노라는 말이 사실 그것이 천인공노라면 물론 저는 청와대가 그걸 사실을 조작하고 시간을 조작한 증거가 있다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천인공노로 치면은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만들도록 북한에가 돈을 가장 앞장서서 가장 많은 돈을 갖다 바쳐준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의 오른팔 역할을 한 박지원 의원입니다. 천인공노라는 용어를 쓰는 데 있어 그 무게감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인공노할 일이다. 구속 연장이 당연한 거다. 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참 역사는 기묘하기도 하고 의미심장하다. 10월 17일부터 연장이 돼서 4월 16일 6개월 연장이 된다면 구속이 연장된다면 10월 17일은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정치를 시작한 날이다. 유신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 알지 않느냐 이 의미겠죠. 그리고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터진 날이다. 결국 당신이 박 전 대통령이 거기 들어간 정말 수감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단초가 되는 시발점은 세월호 사건이다. 그래서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형상이니까 구속 연장은 당연한 거다. 바른정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법적인 해석에 따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믿는다. 수용한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것은 정말 정치적인 결정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말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한 꼼수다. 그리고 법원은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 휘둘리고 있고 따라서 사법부가 괴멸되는 조짐을 보인 거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각 당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근데 민주당은 잘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그들의 정치적인 계산을 본다면 청와대가 구속을 풀어줄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죠. 박 대통령을 밖에 석방을 시키면은 구속 수감되어 있을 때도 재판에 법정에 나오지 않고 협조적이지 않았는데 석방된 상태로서는
건강의 이유를 든지 무슨 이유를 들어가도 안 나올 거다. 둘째, 석방되면은 자기들을 지지하던 사람, 그때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모아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발로 걸어서 어디 도망을 가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 두려움보다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걸 이유로 들어서 법원은 구속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판에 더 편리하다. 재판 편리주의에 의해서 답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재판 편리주의라는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뒤에 뒷붙여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엄연하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다라고 뒷말을 갖다 붙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 자신도 몸담아온 옛날 새누리당, 한국당, 지금은 한나라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이것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 자신도 이것을, 그 당 자신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바른당과 규합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건 또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정당 간에 서로와 견제와 균형과 협력을 함으로써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견제 세력이, 민주당에 대한, 집권당에 대한 견제 세력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여당과의 힘을 겨룰 수 있는 정도의,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당의 모습은 갖추고 목소리도 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석이 적지 않습니다. 107석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국가안보 문제가 터지나 정치적인 문제나 제때에 협력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협치하자고 불러도 사실은 뭐 협치하려고 부른다 해도 바로 협치가 되는 건 아니겠죠.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은 덜러리 서는 일 안 하겠답니다. 호랑이 굴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호랑이를 잡습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을 출당시키자 지금 정치권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뼈도 안 남을 정도, 살점 하나 안 남을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을 찢어 발견해 놓았는데 출당입니다. 출당시키자는 겁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을 규합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필요한 명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당이 규합하려면은 지금 17일, 18일 윤리위에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철당 문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구속 연장이 되니까, 며칠 전에 저는 구속을 풀어주고 석방하자고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모았는데 지금 구속 연장이 되니까 뻘쭘해졌습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유권자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에서 박 대통령의 출당을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덕이 되는 게 없다고 판단해서 그걸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17일 날 가봐야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윤리위를 개최해도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윤리에 개최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또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게 결정이 되면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출당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 무슨 휴먼 트래픽,
사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을 내보내야만 옳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박 대통령이 출당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어도 된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난 뒤에 태극기 부대들이 수없이 들어와서 저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라고. 박근혜 탄핵 때 찬성했다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금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과 똑같은 상황인 법을 무시하는 태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법원에 나오라, 검찰에 나오라, 떳떳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대통령이니까 못 나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야. 그 사이 국민들 여론은 좀 바뀌어질 거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행동에 대해서 뭐 심지어 저를 창녀라고 부르고 뭐 거지라고 부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뭘 알고 비난합니까? 개인적인 울분을 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국당 얘기로 되돌아가서 스스로를 친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니까 친박이 용어 쑥 들어갔어요. 그 친박?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그들이 서포트하고 바로 도왔다면 또 저보고 그런 얘기 여기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니는 뭐 했냐? 저는 2012년에 벌써 박근혜 대통령에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와줄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되는 날 친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덕을 보고 선거에 당선된 사람, 공천받은 사람, 존영이라고까지 부르면서 떠들어 제끼던 사람들 사진을 어느 한 사람 나가서 반대 토론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한 의원 밖에 단상에 올라가서 몸싸움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날 그 당시 열린우리당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들것에 실려나가고 공중부양을 하고 몸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탄핵이 부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일부 의원들은 카메라를 의식해서 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한다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기 당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몸짓과 말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단 한 사람도 반대 토론하는 사람도 나가가지고 국회의장한테 따지는 사람도 나가서 단상에 나가서 민주당에게 이건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심지어 최경환 의원은 투표도 안 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는 박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사랑한다면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탄핵 가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싸워야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싸워야죠. 그리고 할 말은 해야죠. 왜 부당한지. 너무나 조용하게 버튼만 누르고 나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친박을 팔아먹고 특히 영남 지역에서도 합니다. 거기 휩쓸려 태극기 부대 다를 욕하는 게 아니라 거기 휩쓸려 다니는 태극기 든 사람들은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서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그 틈을 이용해서 박근혜 장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조원진 애국당, 애국하려면 튀어나와서 거짓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설사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결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을 돕는다는 변호사나 자유한국당이 대처하는 거나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잘못되고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와 머리수만 맞다고 보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바른정당이 지금 오늘 내일 찢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보수를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개멸이다. 유승민 의원은 자강론.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나름대로의 보수의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들어갈 명분이 없다.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같이 생각을 같이 해서 마이크를 잡고 어제 10월 13일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 지지하고 그것을 밀고 간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이 그 상태로 당이 골물대로 골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건 나는 도저히 우리들은 보고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건 스스로의 보수 개멸을 우리가 돕고 공범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려고 뛰쳐나왔다. 그렇지만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에 대한 태도도 옳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풀어준다 해도 석방시킨다고 도망갈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아니다. 갈 수도 없다. 석방해라. 석방해라. 우리가 증거 조작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석방하면은 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다 넘어서 같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서 법원이나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게 명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쫓아냈으니까 탄핵시켰으니까 지금 다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합치기가 어렵다는 게 명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매듭을 만들었으니까 푸셔야죠. 그것을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함께 하면은 10월 13일 전에 야당 통합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물론 야당 통합을 한다고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 나라가 돼가는 거 보십시오. 민주당 욕할 거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정권을 쟁취했습니까? 이를 악물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옳든 그러든 그게 당입니다. 당을 지키고 당을 수호할 의사가 없으면 국민의 투표로 그 자리에 앉은 국민의 생각을 대신해서 국민의 희망을 대신해서 국민의 부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만들어주고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없죠. 대립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뭐 김희수 지금 대리 재판장도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러겠습니까? 국회의 자업자들이에요.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보수가 결집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여기 정치적인 뿌리를 두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나가겠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좀 더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한테 그것을 그분의 인성으로 볼 때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유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예요. 그리고 통합하셔야 됩니다. 정치권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가지고 각자에게 이속만 채리는 하이에나처럼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니죠. 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당이 있으니까 나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그분만을 위해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데 당이 법원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정치권의 노예가 됐다. 재판부가 개멸된다. 물론 저는 재판부의 판단도 오직 법적 해석에 근거한 결론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황을 보십시오. 상당한 정치적인 고려가 배려가 아니라 변수가 고려됐다는 거죠.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재판의 편리를 위한 구속이다. 재판의 편리를 위한 구속이 정말 법적 근거에 의한 구속과 같은 겁니까? 이 차제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국내 정치 거의 타치 안 합니다. 너무나 난맥상이고 자칫하면 감정을 건드리고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고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못 와서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는 날, 탄핵이 결정되는 날, 가결되는 날이죠. 국회에서 가결되는 날. 진짜 영어로 not a single soul 한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나가서 얘기 안 했어요. 아우성치지도 안 했습니다. 반대한다고 하지도 안 했습니다. 내 같으면 그 손가락 자릅니다. 그 부저를 누른 손 가지고 지금 깨끗하니 어쩌니 안 되는 거죠. 보수가 거듭나려고 하면은 밖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민주당이 미우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자 하면은 그 뿌리가 너무 약합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의 건전한 성장과 뿌리 내림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천에 제대로 된 균형된 민주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보수가 반드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로 시작해야 됩니다. 얘기하시겠죠 뭐. 옛날에 같이 동료였는데 이건 국회의원 아니니까 온갖 소리를 다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또 저도 나라에 녹을 먹은 빚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정말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금방지인 얘기인지 몰라도 정말 잠이 제대로 안 옵니다. 나라가 돼가는 거 보면. 뭐 건드려 놓는 것마다 제대로 되는 게 지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틀 내에 탈원전 또 결정이 됩니다. 서울공대생들이 수업을 보이콧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은 뭘 했죠?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이론과는 좀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국민의 반 이상이 이건 옳지 않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또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선거할 때마다. 저 페이스북을 보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눌러주시고 써주시고 유튜브에 구독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부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업용으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이걸 보고 야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것만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그들의 정치적인 계산을 본다면 청와대가 구속을 풀어줄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죠. 박 대통령을 밖에 석방을 시키면은 구속 수감되어 있을 때도 재판에 법정에 나오지 않고 협조적이지 않았는데 석방된 상태로서는 경강의 이유를 든지 무슨 이유를 들어가도 안 나올 거다. 둘째, 석방되면은 자기들을 지지하던 사람, 그때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모아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발로 걸어서 어디 도망을 가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 두려움보다는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걸 이유를 들어서 법원은 구속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판에 더 편리하다. 재판 편리주의에 의해서 답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재판 편리주의라는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뒤에 뒷붙여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엄연하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다라고 뒷말을 갖다 붙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 자신도 몸담아온 옛날 새누리당, 한국당, 지금은 한나라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이것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 자신도 이것을, 그 당 자신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바른당과 규합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건 또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정당 간에 서로와 견제와 균형과 협력을 함으로써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견제 세력이 민주당에 대한 집권당에 대한 견제 세력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여당과의 힘을 겨룰 수 있는 정도의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당의 모습은 갖추고 목소리도 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석이 적지 않습니다. 107석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국가안보 문제가 터지나 정치적인 문제나 제때에 협력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협치하자고 불러도 사실은 뭐 협치하려고 부른다 해도 바로 협치가 되는 건 아니겠죠.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은 덜러리 서는 일 안 하겠답니다. 호랑이 굴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호랑이를 잡습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을 출당시키자 지금 정치권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뼈도 안 남을 정도, 살점 하나 안 남을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을 찢어 발견해 놓았는데 출당입니다. 출당시키자는 겁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을 규합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필요한 명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당이 규합하려면은 지금 어제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구속된 지 6개월을 못 채우는 3일을 두고 결정이 됐습니다. 16일이 돼야 일단 6개월이 됩니다. 이 구속에 대해서 사실 각 정당마다 반응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일반적으로 그 구속이 정당한 것이다. 꼭 꼬집어 얘기한다면 바른정당의 경우는 법원이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고심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결정한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구속 연장을 받아들인다. 인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물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자료를 하나 들고 나와서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에 조작 여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나왔다 라고 먼저 판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참 천인공노할 일이다. 청와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연히 구속 연장은 당연한 거다. 이렇다면 그 천인공노라는 말이 사실 그것이 천인공노라면 물론 저는 청와대가 그걸 사실을 조작하고 시간을 조작한 증거가 있다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천인공노로 치면은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만들도록 북한에가 돈을 가장 앞장서서 가장 많은 돈을 갖다 바쳐준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의 오른팔 역할을 한 박지원 의원입니다. 천인공노라는 용어를 쓰는 데 있어 그 무게감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인공노할 일이다. 구속 연장이 당연한 거다. 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참 역사는 기묘하기도 하고 의미심장하다. 10월 17일부터 연장이 돼서 4월 16일 6개월 연장이 된다면 구속이 연장된다면 10월 17일은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정치를 시작한 날이다. 유신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 알지 않느냐 이 의미겠죠. 그리고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터진 날이다. 결국 당신이 박 전 대통령이 거기 들어간 정말 수감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단초가 되는 시발점은 세월호 사건이다. 그래서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형상이니까 구속 연장은 당연한 거다. 바른정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법적인 해석에 따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믿는다. 수용한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것은 정말 정치적인 결정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말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한 꼼수다. 그리고 법원은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 휘둘리고 있고 따라서 사법부가 괴멸되는 조짐을 보인 거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각 당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근데 민주당은 잘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냈으니까 탄핵시켰으니까 지금 다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합치기가 어렵다는 게 명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매듭을 만들었으니까 푸셔야죠. 그것을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함께 하면은 10월 13일 전에 야당 통합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물론 야당 통합을 한다고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 나라가 돼가는 거 보십시오. 민주당 욕할 거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정권을 쟁취했습니까? 이를 악물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옳든 그러든 그게 당입니다. 당을 지키고 당을 수호할 의사가 없으면 국민의 투표로 그 자리에 앉은 국민의 생각을
대신해서 국민의 희망을 대신해서 국민의 부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만들어주고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없죠. 대립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뭐 김희수 지금 대리 재판장도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러겠습니까? 국회의 자업자들이에요.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보수가 결집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여기 정치적인 뿌리를 두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나가겠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좀 더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한테 그것을 그분의 인성으로 볼 때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유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예요. 그리고 통합하셔야 됩니다. 정치권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가지고 각자에게 이속만 채리는 하이에나처럼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니죠. 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당이 있으니까 나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그분만을 위해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데 당이 법원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정치권의 노예가 됐다. 재판부가 개멸된다. 물론 저는 재판부의 판단도 오직 법적 해석에 근거한 결론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황을 보십시오. 상당한 정치적인 고려가 배려가 아니라 변수가 고려됐다는 거죠.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재판의 편리를 위한 구속이다. 재판의 편리를 위한 구속이 정말 법적 근거에 의한 구속과 같은 겁니까? 이 차제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국내 정치 거의 타치 안 합니다. 너무나 난맥상이고 자칫하면 감정을 건드리고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고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못 와서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는 날, 탄핵이 결정되는 날, 가결되는 날이죠. 국회에서 가결되는 날. 진짜 영어로 not a single soul, 한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나가서 얘기 안 했어요. 아우성 치지도 안 했습니다. 반대한다고 하지도 안 했습니다. 내 같으면 그 손가락 자릅니다. 그 부저를 누른 손 가지고 지금 깨끗하니 어쩌니 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단 한 사람도 반대 토론하는 사람도 나가가지고 국회의장한테 따지는 사람도 나가서 단상에 나가서 민주당에게 이건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심지어 최경환 의원은 투표도 안 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는 박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사랑한다면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탄핵 가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싸워야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싸워야죠. 그리고 할 말은 해야죠. 왜 부당한지. 너무나 조용하게 버튼만 누르고 나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친박을 팔아먹고 특히 영남 지역에서도 합니다. 거기 휩쓸려 태극기 부대 다를 욕하는 게 아니라 거기 휩쓸려 다니는 태극기 든 사람들은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서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그 틈을 이용해서 박근혜 장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조원진 애국당 애국하려면 튀어나와서 거짓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설사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결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을 돕는다는 변호사나 자유한국당이 대처하는 거나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잘못되고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와 머리수만 맞다고 보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바른정당이 지금 오늘 내일 찢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보수를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개멸이다. 유승민 의원은 자강론.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나름대로의 보수의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들어갈 명분이 없다.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같이 생각을 같이 해서 마이크를 잡고 어제 10월 13일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 지지하고 그것을 밀고 간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이 그 상태로 당이 골물대로 골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건 나는 도저히 우리들은 보고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건 스스로의 보수 개멸을 우리가 돕고 공범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려고 뛰쳐나왔다. 그렇지만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에 대한 태도도 옳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풀어준다 해도 석방시킨다고 도망갈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아니다. 갈 수도 없다. 석방해라. 석방해라. 우리가 증거 조작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석방하면은 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다 넘어서 같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서 법원이나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게 명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17일, 18일 윤리위에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철당 문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구속 연장이 되니까 며칠 전에 저는 구속을 풀어주고 석방하자고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모았는데 지금 구속 연장이 되니까 뻘쭘해졌습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유권자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에서 박 대통령의 출당을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덕이 되는 게 없다고 판단해서 그걸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17일 날 가봐야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윤리위를 개최해도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윤리에 개최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또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게 결정이 되면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출당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 무슨 휴먼 트래픽 사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을 내보내야만 옳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박 대통령이 출당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어도 된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난 뒤에 태극기 부대들이 수없이 들어와서 저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라고. 박근혜 탄핵 때 찬성했다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금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과 똑같은 상황인 법을 무시하는 태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법원에 나오라, 검찰에 나오라, 떳떳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대통령이니까 못 나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야. 그 사이 국민들 여론은 좀 바뀌어질 거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행동에 대해서
뭐 심지어 저를 창녀라고 부르고 뭐 거지라고 부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뭘 알고 비난합니까? 이 개인적인 울분을 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국당 얘기로 되돌아가서 스스로를 친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니까 친박이 용어 쑥 들어갔어요. 그 친박?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그들이 서포트하고 바로 도왔다면 또 저보고 그런 얘기 여기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니는 뭐 했냐? 저는 2012년에 벌써 박근혜 대통령에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와줄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되는 날 친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의 덕을 보고 선거에 당선된 사람, 공천받은 사람, 존영이라고까지 부르면서 떠들어 제끼던 사람들 사진을 어느 한 사람 나가서 반대 토론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한 의원 밖에 단상에 올라가서 몸싸움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날 그 당시 열리는 우리당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들것에 실려나가고 공중부양을 하고 몸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탄핵이 부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일부 의원들은 카메라를 의식해서 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한다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기 당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몸짓과 말로